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눈이 많이 오네요.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오늘 교재가 35쪽 나갈 시간이죠. 우리 중개사법상의 교육제도가 쭉 소개되는데요. 현재 우리 법상 교육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사고 예방 교육인데, 자, 요 4개 교육은 간혹 시험에 나오지만 주로 출제 포인트가 비교 평가예요. 누가 실시하냐,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간략히만 봐두면 될 겁니다. 자, 먼저 실무교육이 보이네요. 자, 실무교육, 뭘 말할까요? 말 자체에 우리가 중개 실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교육을 말하겠죠. 그럼 느낌이 왔습니다. 실무를 하기 위해서 받더라 얘기는 우리가 적어도 중개업에 뛰어들기 전에 미리 받아야겠죠. 소위 사전적 의미인데, 그럼 문제는 과연 누가 시행하는가? 실시 주체도 보죠. 현행법상 실무교육의 시행권자를 봤더니, 자, 누가 보이면 거기? 시도란 말이 보일 거예요. 첫째 항 보시면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쭉 나가서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때 그 주체가 시도라 되어 있습니다. 아, 시행은 시도이지 절대 우리 시군구가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뭐 참조로 우리 4가지 교육 중 대다수의 교육의 주관자는 시도가 보일 거예요. 네, 시도를 일단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받을 것인가 대상자를 보니까 우선 자, 영업하기 위해서 받는 사전적인 의미니까 우선 등록 신청한 자 받아야겠죠. 등록 신청자가 이수한데 이때 유의할 점에서 봐야 될 점이 꼭 괄호 표현입니다. 보니까 법인 형태도 중개업을 한 자가 있다 했죠. 법인은 개공인데 이때 유의할 점들은 대표자 꼭 받아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나아서 그 법인에 속해 있는 이사나 감사 있겠죠. 이런 임원 사원들 중 일부가 아니고 전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사원들 전원이 받아야 할 것이고, 혹여나 훗날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그 분점에 업무 집행자가 있겠죠. 이른바 분점의 책임자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받아야 한다. 자, 아울러서 소속 공개사 하는 사람도 본 바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증은 땄으나 직접 개업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은 증 갖고 업무에 종사하니까 이른바 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죠. 확인 설명할 수 있죠. 이런 본질적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들도 전문적 교육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등록 신청자, 법인은 모든 임사원들, 더 나아가서 소속공으로 업무를 종사할 때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대상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기 하나만 더 체크해야 되죠. 자, 언제 받을 것인가 봤더니 그 시기가 신청하기 전 얼마까지죠? 1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2018년도 11월에 원할 때는 그 전도 11월부터 그 전까지겠죠. 등록 신청일 전 혹은 소속 공개사로 고용되기 전 얼마? 1년 이내에. 이런 시기를 한번 봐두면 되겠어요. 자, 시도가 시행하는 것이 실무교육인데 그 대상은 주로 본질적 중개 업무의 수행과 직결되니까 바로 종사의 주체인 등록 신청자, 더 나아가서 소속공도 포함되었다. 요 점을 주의하면 되겠고요. 물론 거기 단서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신청일 전 또는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받으니까 결국은 실무교육의 약발이 얼마간 주어진다? 1년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봐요. 누군가 등록 후 훗날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마음 바뀌어서 재등록할 수 있겠죠. 이때 항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건 아니겠죠. 적어도 1년 이내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단서죠. 자, 면제란 말이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 소속공으로 일하다가 중도에 내가 중개업을 그만뒀다가 다시 내가 복귀를 원할 때는 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그 시점이 1년 내라면 필요가 없노란 것. 자, 소위 약발은 얼마간? 1년간 줘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이 직무교육인데요. 이 직무교육도 일단 시행권자는 똑같습니다. 시도가 시행하는 건 같아요. 다만 그 대상자를 일단 주의해보죠. 보니까 등록 신청자 혹은 소속 중개사 또는 법인의 임원 사원들 필요할까요? 그게 결코 아니에요. 봤더니 오로지 누가 받아야 할 것인가? 그 내용인즉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우린 지난번에 누가 중개 보호전인가 이미 정의한 바 있죠? 자, 어떻게 정의했었죠? 이 사람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먼저 밝혀야 한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한 업무 보조에 국한되었죠. 현장 안내든 또는 일반 서무 등. 자, 여러분, 자, 단순한 중개 보호전의 교육이 직무 교육이니까 그 교육의 내용도 전문성은 전혀 없을 거예요. 가령 법률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커피 탈 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또는 뭐 중개 실무, 경영 실무 필요 없죠. 그냥 단순한 직업 윤리에 불과할 거예요. 자, 즉은 대상자의 특이함을 먼저 강조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봤더니 고용되기 전 얼마? 1년 이내. 시기는 똑같죠? 고용되기 전 1년 이내. 그런 뭐 대상자의 특이함을 일단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연수교육이 보이네요. 연수교육. 자, 요 말에서 뭔가 내포되는 바가 있겠죠? 우리가 통상적인 기업에서도 소위 직원들의 연수교육을 하고 있죠. 누가 받습니까? 이미 취업한 해당 직원들이죠. 마찬가지로 보면은 내가 중개업을 뛰어들 때 받은 것이 아니겠죠. 기존에 일하던 사람 중에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 보충적 의미가 연수교육일 거예요. 자, 물론 시행권자는 누가 나옵니까? 똑같아요. 시도. 예, 결국 법령상 요 세 가지 주된 교육의 주체는 딱 한 명이죠. 시도지사이지 절대 시군구가 아니었다. 그럼 대상자 누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실무교육의 대상자가 그 주체겠죠. 개업한 공인중개사, 법인의 임사원들 전부, 그리고 소속 중개사 포함됩니다. 그럼 비교해봐요. 방금 봤던 중개보호전들은 과연 연수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예, 이것은 전혀 관계없다. 업무 담당자들의 능력 등이 향상케 한 교육이 연수교육이니까 필요 없을 거예요. 주로 그 교육의 내용들은 자, 우리 중개업은 각종 법규와 밀접한 관계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특히 공법이나 세법은 시시로 바뀌고 있죠. 그럼 집안 법률의 변경사항을 알고 이래야만이 법의 저촉을 피하겠죠.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직업 수행을 위하여서 경영실무 등도 배울 것이고, 물론 직업 윤리도 당연히 확보해야 할 겁니다. 그 목적은 다 빼버리시고 일단 대상자가 우리 앞에 봤던 실무교육의 대상자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시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의 연수교육은 언제 받을 것인가? 봤더니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향후 필요할 때 보충을 한다 했습니다. 그럼 몇 년마다 받겠죠? 자, 주기가 얼마요? 2년마다 받도록 해놨습니다. 즉, 기존에 받았던 실무교육을 통해서 그 시점을 따르면 되겠죠? 얼마? 2년 되기 전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은 미리 알려야겠죠. 2년이 되기 전 2달 전까지 일시나 장소 등등을 상대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주기는 2년 단위라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인이, 직무인이, 연수인이 이런 식으로 간략히 봐두면 되겠고요. 다음 최근에 새롭게 도입된 교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각종의 부동산 거래에서 따르는 문제를 제기한 행정적인 지침인데요. 여기서 사고 예방 교육의 특이한 점은 시행권자가 시도만이 결코 아니었어요.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기업공 등이 사고 예방 피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느라 이게 법의 근거였습니다. 시행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심지어 시군, 구청도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사고 예방 교육은 대상자의 표현이 어땠어요, 지금? 기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이란 말은 우리가 뭘 의미하죠? 이 업무에 관계된 자 모두를 말하겠죠. 쉽게 중개보호전도 포함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공, 소공, 임사원들, 중개보호전도 포함된 의미가 기업, 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그러면 이들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가? 어땠어요? 그게 아니고 뒤 표현이 뭐였어요? 할 수 있다이죠. 특이한 점,
사고 예방 교육의 시행은 임의적 사항이지 필수가 결코 아니죠. 할 수 있을 따름이지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자, 이 표현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우리가 항상 누누이 강조한 거죠. 필수인지 선택인지 이 차이점도 뭐 대단히 출처가 많이 빈번하니까 꼭 유의해 두시고요. 끝으로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상대에게 미리 알려서 시행하겠죠. 그래서 적어도 교육 시행 며칠 전까지는 그 내용들을 알릴 겁니다. 날짜가 뒷페이지에 보이죠? 10일 전까지 그 내용들을 상대에게 통지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교육의 전반적 사항들은 간략히 한번 봐두시고요. 아마도 이것이 시험 출제가 될 때는 딴 거 없어요. 시행권자가 각각 정해져 있죠. 대상자의 특이함 좀 알 수 있고 뭐 나머지는 시기만 보면 돼요. 1년 전에 하는 것이 실무교육, 2년 단위의 교육이 연수교육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끝으로 자, 교육의 지침도 새롭게 법에 강조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5번 지문 보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이른바 균형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교육의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죠. 전반적인 교육의 주도는 누가 한다? 시도가 주관한다. 다만 각 지역마다의 편차 등은 막아야겠죠. 그래서 그 균형적 수준을 위해서 필요한 지침들은 누가 시행한 걸 봤더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물론 장관은 시행할 수 있다. 이 역시 어때요? 임의적 사항이지 필수는 아니었다. 딱 두 군데만 밑줄 쳐두면 되겠네요. 국토장관은 지침을 시행할 수 있다. 해야만이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제들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 정도로 간략히만 봐도 충분히 파악될 거예요. 자, 다음에 36쪽 가운데 4번 지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자가 있습니다. 참조로 자, 우리 현재 중개업은 기본적으로 등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소위 제도 본질상이 등록제였어요. 그럼 이 부분은 적어도 해마다 시험에서 두 문제는 출제가 될 거예요. 올 시험도 아마 2개는 꼭 출제될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은 흐름도 파악해야 할 분들로 상세한 내용들까지 조목조목 요약 정리가 돼야 돼요. 때에 따라 암기사항도 몇 개 나올 겁니다. 자, 우선 간략히 어찌 우리 중개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는가 그 과정들 한번 살펴봐 두면 좋습니다. 먼저 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해야 될 조치 있을 거예요. 이른바 사전 정비 작업이죠.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나 중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욕심 있어요. 근데 그냥 뛰어듭니까? 안 되죠. 1단계 시험 합격해야겠죠. 네. 시험에 응시해서 우선은 자격을 따야 할 거예요. 물론 여담으로 우리가 시험 보실 때 과연 어느 정도로 합격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균 95점 수석 합격하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절대 현업에서 장사 못해요. 아는 게 많아서. 학원 강사들이 중개반다 할까요? 못해요. 지가 뭘 안다고 항상 고객에게 지식 전달하려고 하죠. 아니, 우리는 기본이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평균 62점으로 합격한 분들이 사업 가장 잘합니다. 과락 살짝 면한 분들. 예, 합격 비법이에요. 이거 쓸데없이 많은 점수 줘봐야 친구 줄 수 있어요? 못 주니까 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자, 우선 합격해야함을 알 수 있고, 자, 또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금 봤네요. 뛰어들기 전에 미리 뭘? 중개, 실무를 위한 교육 받아야겠죠? 예, 실무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그래요. 자,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상식으로 봐봐요. 맨 땅에서 우리가 일합니까? 그건 아니죠. 영업을 해야 될 어떤 물적 설비가 필요하겠죠. 바로 중개사무소. 예, 사전에 중개사무실도 확보해야 할 거예요. 물론 요 사무실은 이왕이면 목 좋은 데 차리면 좋겠죠. 면적도 한 100평 차려버리죠. 그죠? 근데 너무 지나치죠. 초기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를 거예요. 목 좋은데 대개는 어때요? 임대료 비싸겠죠. 내 예산 범위 내에서 내가 추구할 물건의 종별에 따라서
유익절하게 선택하면 좋을 겁니다. 어쨌건 자 미리 사무실도 확보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중개업은 크게 두 부류의 계공이 있다 했죠? 개인 신분의 계공이 있고 또 하나가 법인이죠. 만약 법인이 등록을 신청코자 할 땐 법인격을 획득해야겠죠. 우리가 알기에 법인은 어찌 탄생하죠? 설립 등기함으로써 탄생하겠죠. 법인의 설립을 미리 마쳐야 할 거예요. 자, 이러한 기본적인 준비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나에게 등록증 달라고 요구하겠죠. 요 표현이 우리 법상은 등록을 신청한다고 말합니다. 등록증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신청은 항상 뭐가 수반되죠? 신청서에 각종 서류가 첨부되겠죠. 그리고 공짜로 일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최소한의 행정 서류가 소요될 거예요. 수수료 납부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군가에 가겠죠? 즉, 등록 업무를 관장한 자가 보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각종 서류 심사하겠죠. 때에 따라 현장도 와주면 좋은데 잘 안 나와요. 어쨌건 등록의 요건을 구비했냐를 검토할 겁니다. 기준 적합성을 심사한다. 그래서 모든 요건이 제대로 충족이 되었다면 드디어 그들에게 등록을 내려주겠죠. 이 표현이 우리 법에서는 등록을 먼저 알립니다. 너에게 등록을 해준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연결해서 업무가 수행될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에 등록을 일단 받아들이겠죠. 등록 처분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통지도 할 겁니다. 이때 하나 유의할 점은 이 같은 등록의 통지가 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뭔가 느끼겠죠. 바로 내가 드디어 기업 공개사가 되었다. 이런 신분 취득을 알게 될 거예요. 등록의 효력은 언제 주어진다? 등록의 통지가 났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등록 효력, 즉 영업의 금지가 풀리는 데는 언제인가? 통지받은 때요. 이때 비로소 개공의 신분이 취득되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론 통지서가 온다 해서 그 즉시 업무를 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뭔가 허전하죠? 너에게 등록했습니다. 알렸습니다. 근데 뭔가 나에 안 줬어요. 뭘 안 줬죠? 등록증 아직 안 줬잖아요. 특이하게 우리 중개사법은 자 등록은 났으나 곧바로 증을 주지 않습니다. 등록증은 그 뒤에 별도로 이루어져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훗날 너희들이 일하다가 중도에 사고 발생 시 적어도 고객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해야겠죠. 그러면 피해자에게 신속히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가 보증 설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야 그때 가서 증을 빌어서 내줍니다. 통지와 바로 준 거 아니에요? 네. 통지 후 사고 대비책이 확보됨이 확인될 때 그때 비로소 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부분도 한 가지 더 유의할 게 있습니다. 후에 볼 거예요. 우리가 각종 문서를 쓸 때는 훗날 분쟁 발발 시 내가 그 업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손쉽게 입증해야겠죠. 이른바 책임 소재를 확보할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문서에서 내가 손댔다는 사실을 입증할 가장 손쉬운 근거 뭘까요? 도장이겠죠. 내가 이거 썼습니다라고 내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당연히 내가 관여함을 누구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자 내가 업무에 쓸 도장들 인장도 모두 등록을 마쳐야만이 비로소 법의 위반 없이 안전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후 훗날 본격적인 업무가 수반될 거예요. 자, 요 흐름은 머릿속에 꼭 먼저 집어두셔야 돼요. 1단계 미리 합격하는 등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 서류를 갖춰서 누구한테 내겠죠? 등록관청에게. 그들이 서류 등 심사를 거쳐서 흠이 없다면 언제까지인가는 처분을 내릴 것이고 통지하겠죠. 자, 먼저 날짜를 대입하죠. 자, 현행법상 등록의 처리 기간을 봤더니 우리 법상 7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등록을 행하고 그 사항을 통지토록 했습니다. 자, 처리 날짜 일주일. 참조로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날짜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7일짜리, 10일짜리 그때그때 구별 암겨야 돼요. 예, 요건 해마다 한 개씩 나오니까 등록은 며칠 걸린다? 일주일 걸린다. 대개 행정사무는 일주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훗날 또한 강조한 것이 사고 대비를 마친 상태에서 증은 필요서 교부되었다. 자, 요것도 매번 나오는 시험의 단골 함정이에요. 등록 관청 물어보죠. 등록 관청은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한다. 어때요? 그건 틀린 거죠. 통지가 7일이지 증은 바로 안 주죠. 왜? 별도의 사고 대비가 확인될 때 비로소 증은 줄 거니까. 요 단순한 표현이 지금 구별됩니다. 막상 문제로 쫙 등장했을 때는요. 그놈이 그놈이냐 그냥 넘기죠?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쉽더라도 좀 신중히 이것은 구별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자, 일단 이 흐름을 먼저 그림에 그려두시고 한번 그 세부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 합격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받아야 한다. 누가 실시하죠? 이건 시도가 시행했다. 이미 봤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의 확보 부분은 후에 별도로 정의할 겁니다. 법인의 설립 부분도 우리 상법에서 주로 이루어지겠죠? 예, 뒤에 또 볼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자, 등록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죠. 자, 등록이 뭘 말할까요? 등록.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를 등자에 기록할 녹자입니다. 그냥 참조하십시오. 등록이라 하면 우리 국어사전편 나올 거예요. 등록이란 일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이 비천한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는 것. 이게 등록이에요. 어떤 사실 또는 법관계를 공적 장부에 이름 올려서 기록한다. 이게 등록이에요. 자, 공적 장부가 지금 파악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뭔가 올려서 쓰겠죠. 뭘 쓸까요? 홍길동시 중개패트 좋다. 이름 올려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순수한 의미는 이거 자체예요. 공적 장부에 올려서 이름 쓰더라. 이게 등록입니다. 근데 요 같은 등록, 즉 기재가 됨과 동시에 뭔가 중요한 법적인 가치가 주어질 겁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 책에서 등록의 성질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요거예요. 하나 참조해보죠. 자, 우리가 알기에 우리 국내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재 우리 중개업은 원칙적으로 어찌 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재가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게끔 되잖아 지금. 법상에 주어졌던 중개업에 대한 영업금지가 이름 올라간 자에게 어떻게? 풀려지고 있죠. 영업의 금지를 해제하는 면이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학문적인 성격을 대비할 때 무엇인가 한번 참조해 두죠. 자, 영업의 금지를 풀어줌이 학문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가를 참조하는데 책에는 없습니다. 이건 참조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행정관청의 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가인이, 인가인이, 특허인이 등등 증명, 면허 많습니다. 다만 강학상 그 행정처분을 크게 분류할 때는 세 가지로 구별할 거예요. 하나가 익히 알고 있는 허가처분, 둘째가 인가처분, 또 하나가 특허, 요 셋으로 주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 우리가 지금 배운 요 등록은 학문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봐봐야겠죠. 자, 허가란 것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허가, 뭘까요? 개인의 자유를 법규에서 금지했다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일반적 상대적인 그 금지를 어떻게 풀어주는 것. 요게 허가 처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운 것과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결국은 법상의 명칭은 등록인데 그 학문적인 성격은 어디에 속한다? 허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말만 등록이지 본질은 무엇? 허가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가란 요거예요. 인가란
인정해서 가타 허용한다 그 얘기요. 특정인이 아무리 혼자 발버둥 쳐봐야 그 행위의 효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관청이 그자에게 무엇인가 보충해 줌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을 발생토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가처분이라고 보면 돼요. 혼자 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을 때 누가? 행정당국이 보충해 줌으로써 드디어 그 행위의 효력이 주어진 것이 인가란 처분입니다. 뭐 예컨대 우리가 알기에 요거 한번 봐보죠. 누군가가 학교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땅 샀어요.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과 동시에 학교 법인이 태어날까요? 혼자 발버둥 쳐도 아무런 의미 없죠. 뭐가 필요해요? 행정당국의 보충행위, 바로 인가란 처분이 내려지면서 드디어 학교가 탄생할 거예요. 보충으로 행위의 효력을 발생케 도와줌이 인가했습니다. 근데 특허는 이미 잘 알고 있네요. 어떤 거죠, 이거? 특허. 특허? 그래요. 돈 되는 거죠. 좋은 거 맞아요. 원래 아무에게도 없던 거죠.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 무엇을? 새롭게 권리나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게 특허 처분이죠. 특허권 땄다. 뭐예요? 나에게 고유한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권리 설정행위, 줄여서 설권행위가 특허라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크게 그 색채가 각각 달랐을 때, 아, 우리 중개업은 어디에 속한다? 허가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걸 왜 굳이 비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효과 측면이에요. 중개업의 등록은 등록, 즉 허가의 면을 갖고 있더라. 그 본질은 영업의 금지를 풀어줌에 있다고 지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금지가 풀리지 않고 일할 때 뭐가 돼요? 불법 행위가 되겠죠. 요 면을 보자는 거예요. 봐보죠. 누군가가 무허가 영업 행위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람 어찌 될까요? 금지가 풀리지도 않은 자가 일하다가 적발됐다. 법을 어겼죠. 당연히 뭐가 돼요? 처벌의 문제가 등장하겠죠. 법 위반자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행위 자체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법을 지킬지 말까의 문제가 허가인 거요. 효력과는 애당초 관계없는 거죠. 결국은 그 행동 자체는 어찌 본다? 유효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비관 열어보죠. 누군가가 음식점을 허가도 없이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볼 수 있죠. 자, 무가 음식점에 어떤 손님이 왔습니다. 일단 밥맛 좋다길래 밥 잘 드셨어요. 근데 계산코드가 딱 나가다 보니까 밖에 허가증이 안 걸려 있네요. 자, 이 사람 돈 주기 싫겠죠. 그래서 말합니다. 너 법 어겼지? 나 돈 못 주겠다. 이거 통할까요? 안 되겠죠. 왜? 비록 요 주인은 처벌은 될지라도 어때요? 사법상의 행위는 여전히 어때요? 유효하죠. 쉽게 밥 먹은 것은 어디 갑니까? 배에 들어가 있잖아요. 줄 건 주고 처벌을 따로 할 뿐인 거예요. 아, 결국은 이 얘기죠. 거기 교재 성질에서 하나 강조할게. 거기 4번 지문이죠. 결국은 등록의 본질적 성격은 효력과는 관계없고 무엇? 법을 지킬지 말지와 관계하죠. 그래서 행위의 적법 요건이지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자, 그 표현인즉 여기에 빗대면 무등록 중개자가 적발됐을 땐 그들은 처벌되겠죠. 그러나 고객 간의 각종의 매매계약 등 성격이 어때요? 유효하다 봐야겠죠. 절대 사인 간의 행위 효력은 부정될 리가 만무했다. 예, 적법성의 문제지 효력과는 관계없다. 이 평가분 꼭 강조해 두시고, 자, 좀 더 봐보자면 무인가 행위가 적발됐다 확인해 보죠. 인가 없이 누군가 행동하다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사람 처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A상토 우리 인간은 효력의 발생과 관계하지 적법성은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은 될 리가 없습니다. 원칙은. 단지 무엇? 그 행동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겠죠.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춘 바 없으니까 효력이 어때요? 없다. 무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처럼 허가와 인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상반되어 나오는 거예요. 허가는 무엇? 적법성의 문제.
인간한 효력의 발생 문제.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왜 했냐면은 훗날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할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등에서 설정되는 이른바 토지거래 허가제를 뒤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명칭이 붙은 것은 과연 그 성격이 진짜 허가일까요? 아니면 인가일까요? 자, 허가 구역 내에서 무허가로 누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어요. 무효입니다. 왜 그럴까요? 허가가 없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는? 명칭은 허가인데 성격은 무엇이다? 인가란 얘기요. 속기 쉬운 거 이건 뒤에 배울 겁니다. 아, 토지거래 허가제는 이름만 허가지 본질은 무엇? 인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성격은 무엇이다? 인가이더라. 아예 계약 자체를 부정시킵니다. 무효인 거예요. 물론 원래 처벌은 없어야 함이 인가이죠. 근데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벌은 별도로 특별 조항으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처벌은 별개인 거 이거는. 자, 어쨌건 우리의 등록은 허가의 성질을 갖고 있지 절대 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특허도 아닌 거죠. 우리에게 새롭게 권리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원래 내가 갖던 자유가 억압당하다가 지금 어때요? 풀렸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개인의 자유가 어때요? 제로 상태로 억압당하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허가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나도 기분 좋을 리 만마죠. 왜? 본전 증거니까. 원래 갖던 자유가 억압당하다가 다시 원상 복귀한 것. 이게 허가인 거예요. 반면에 특허는 어떤 거죠? 특허. 원래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활짝 웃을 수 있죠. 돈 되는 것, 좋은 것. 방향이 다른 거예요. 자유의 원상 복귀가 곧 허가이니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원칙은. 자, 여기서 일단 가장 강조할 점, 적법성의 문제이지 효력과 관계없다.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겠고요. 자, 그 나머지, 그러면 이 같은 금지를 푼다 할 때 그 금지는 무엇을 보고 풀까요? 시험 성적 보고? 그거 아니죠. 그 사람 자체를 심사해서 풀어주겠죠. 그 표현이 등록은 대인적 처분이지 대물 처분이 아니죠. 뭐 사무실 넓다 해서 줍니까? 그거 아니죠. 사람 자체가 심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보고 푸는 것이 바로 우리 등록이니까 한 사람에게 몇 개 줄까요? 그렇죠. 철저한 1인 1등록주의입니다. 2개 주면 좋겠죠. 하나 팔아먹게끔. 그거 없다는 얘기요. 1인 1등록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상에서의 등록 처분은 또 하나 유의할 점이 기속 처분선을 갖고 있더라. 기속은 우리가 맨 첫째 시간 때 한번 살짝 봤습니다. 기속의 반대가 재량이었죠. 재량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수 있다 했죠. 반대로 기속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 했죠. 그러니까 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자들은 반드시 증을 부여해야겠죠. 그래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해야 한다. 기속 처분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자, 등록은 일신 전속선을 갖고 있더라. 이거 뭔 말이죠? 일신. 한 사람 몸에 전적으로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 자에게만 금지 해제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겠죠. 혹여나 내가 업무 수행 중 사망할 땐 내 자식에게 큰아들아 너 물려받아 우리 가업으로 됩니까? 상속될 리 만마죠. 예, 그 자의 관계이니까 양도, 상속, 대여 등 모두 금지였다. 뭐 등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성격은 요 자체의 질문도 옛날엔 출제가 잘 나왔으나 지금은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요 효력에서 특히 할 점, 적법성과 관계하지 효력 요건이 아니란 점. 매번 나오는 지문이니까 꼭 주의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보충 학습원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아까 무등록 중개업체가 중개할 때는 처벌되겠죠. 고객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사된 거니까 이들이 과연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범법자의 국가가 도와줍니까?
그럴 리 만마죠. 이른바 이들은 우리 법이 강행법규를 어긴 자예요. 따라서 보수 청구권도 어때요?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사항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안 그럴까요? 이들도 돈 받게끔 허용하면 어떨까요? 불법이 판치겠죠. 해서 법의 성격을 등록제 자체를 뭐라고? 강행법규로 파악해버린 거예요. 법령상 보수 조항도 강행법규더라. 따라서 위반죄는 철저히 응징을 가하는 거예요. 자, 첫째의 성격, 요 정도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우리. 법령상 중개업은 그 효력이, 시간적 효력이요, 언제까지 미칠까요? 우리 중개업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한다. 그런 거 봤습니까? 네, 공부 오래 한 분 알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특단의 하자가 없다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영속성을 지닌다. 상식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몇 년간 우리가 해야 한다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몇 살까지요? 이거죠. 자연과학적으로 생명은 몇 년? 120살이니까. 앞으로 중개업 할 날이 너무 길죠. 막막합니다. 하죠. 그 오랜 세월 어찌 돈벌이 할 것인가?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으세요. 건강 유지차 하면 돼요, 이건. 자, 성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등록 관청이 보이네요. 누가 등록 사무를 관장하는가? 자, 행정 주체를 묻습니다. 우선 지문 봐보죠, 여기. 네, 사무소의 밑줄.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 표현이 시장인데 괄호 속에 뭐라 되어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아울러 특별자치도 어디죠, 이건? 제주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했습니다. 제주시에 누가 있어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둘이 있죠. 이 둘은 등록관청이네요. 아, 옳거니 내가 사무소를 둘 곳을 관장하는 시장 등인데 요때 시에서 유의할 점들은 구가 없는 시에 하나죠. 즉 구가 있을 땐 누가 하면 된다는 얘기요? 구가 하면 그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무소 둘 장소에 시군구이지 주소지 관계가 없다 그 얘기요. 예컨대 현재 평택시에 사는 모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원할 때는 어찌하면 될 것인가? 자, 그가 평택시 내에서 하고자 할 때는 어디 가야 하죠? 평택시장에게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 뭐 수원시 장안구에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주소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구? 사무소 둘 곳의 구청장. 그래서 사무소의 포인트를 일단 받으시고, 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알기에 지방자치단체를 이미 공법 등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기에 구청장도 그 표현이 둘이 있죠. 첫째, 주민이 직접 선출한 곳의 구청장, 이른바 자치구청장. 반면에 임명직 구청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자치구. 근데 문제는 등록관청을 논의할 땐 지금 이것 구별합니까? 하지 않고 있죠. 결국은 구라고 생긴 곳은 모조리 누가 한다? 구청장이. 구가 없을 땐 누가 하더라? 시장이. 우리 평택시는 구가 없길래 누가 하죠? 평택시장이. 밤에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다 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청장의 몫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비자치구에도 매번 갔다는 얘기죠. 결국은 모든 구청장들은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거예요. 구가 없을 때만 누구? 시장 본인이. 이거 시험 나올까요? 이런 거 안 나와요. 뭐 저기 청주시장이 등록관청인가? 시험 내릴 수 있어요 이거? 못 냅니다. 왜? 저기 경상도, 전라도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지역차별이죠? 내면 안 된다. 대신 서울시장이 등록관청이다.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왜? 서울의 구가 많다는 것은 다 아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지역적인 지문들은 학원 모의고사용이죠. 그 내면은 욕먹어요. 자, 등록 주체를 봤습니다. 물론 그 다음 줄. 자, 사무소를 관장한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훗날 요 중개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갈 수 있죠. 이때는 등록 관청도 변경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아, 등록 관청은 고정 불변이 아니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신청할 자인데요. 요 훗날 법조문대로도 받아야 돼요. 보니까 회계 사용 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중개 사용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상 표현은 법인 및 중개사가 아닌 자들은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 반대로 표현했죠. 그럼 거꾸로 법인 그리고 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법인과 중개사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거는요, 옳은 표현이죠. 같은 말이에요. 요들이 아닌 자들은 할 수 없고 이들만이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근데 뭔가 하나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옆에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이 법조문이에요. 우리 책은 풀렸습니다. 뭐라 되어 있어요? 소공사는 어찌한다? 제외한다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기에 소속 공개사도 증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금지해 놨을까요? 그렇죠. 이 뒤에 나옵니다. 등록도 오로지 몇 개였어요? 한 개죠. 그건 내가 몸담을 중개 사무실도 하나이겠죠. 두 군데 사무실에 왔다리 갔다리 몸담습니다. 뭔가 문제 커지겠죠, 이건. 그래서 법은 철저한 이중소속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업소에 몸담았으니까 단독 명의로도 오픈이 안 되겠죠. 그럼 역으로 만약 소공으로 일한 자가 등록을 원할 땐 어찌해야 한다? 퇴사한 후에 그때 개업해야겠죠. 그래서 이 단서 소속 중개사를 제외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증이 있다 해서 모두가 등록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소공사만큼은 바로 이중소속의 문제 때문에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 얘기고 신청할 수 없는 자, 그럼 반대죠. 이들이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뭐 이미 등록을 받은 자가 또 달란다? 떼써도 안 준다. 소속자 안 된다. 특히 결격 사유에 속할 때는 절대 종사 금지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 누가 결격 사유자인가 계략적으로 봤습니다. 쉽게 미성자 애한테 내 땅 못 맡기겠죠? 전과자 믿음 안 가겠죠? 이들 모두 뺀다 했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이 없을 때는 그때 등록이 나겠네요. 자, 사전 준비는 여기까지였고 옆에 이제 절차는 이미 아까 한번 그림 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 할시 요 등록 관청에게 드디어 서면을 갖다 내면 되겠다. 그 얘기인데요. 자, 요때 유의할 점들은 그 밑에 등록 기준이 박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사실은 별표해 두시고 훗날 우리가 본책 나올 때는 철저하게 비교 정리 내용까지도 파악이 끝나야 돼요. 거의 매년 해마다 출제됨이 요 부분입니다. 우선 자, 개인 신분의 등록할 때 갖출 요건이 있죠. 자, 하나씩 검토해 보죠. 첫째, 자, 이미 봤던 실무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했죠. 등록 신청일 전 얼마?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 대상자는 법인은 대표자 임원 사원 전원이죠. 예외가 없다 했어요. 분점도 책임자 받아야 한다. 같은 취지였고요. 두 번째, 자, 사무실 확보 얘기인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자, 두 개 문구예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이 표현을 두고 있어요, 지금. 자, 첫째, 대장에 기재가 돼야 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일 것. 이 얘기죠. 아, 적어도 우리 중개업은 적법한 중개업을 해야 할 거니까 예컨대 무허가 건물에 사무실을 오픈한다? 안 되겠죠. 불법 건물에 오픈한다. 될까요? 되지 않겠죠. 적어도 뭐가 필요하죠? 대장 자체는 기재된 건물이 돼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뒤에 있긴 있습니다. 비록 기재가 되기 전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있어요. 사용검사, 준공검사,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이때는요, 적법성이 웬만큼 보장되었잖아요.
이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서 등록해도 좋습니다. 어쨌건 적법한 건물이 하나니까 무가 건물 안 되겠다, 불법 건물은 안 된다. 충분히 파악됩니다. 자, 언뜻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 컨테이너 박스의 중개사무실 될까요? 대장 있습니까, 그것? 없을 거 아니에요, 대개는. 불가단 얘기예요. 불법 건물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하라 했습니다. 뭐가 포인트일까요? 확보. 뭔 얘기요?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하는가? 그거 아니죠. 자, 표현이 소유, 임대차, 사용대차 여하를 묻지 않고 오로지 무엇? 사용권만 확보해야 한다. 자, 사용 권한의 확보란 것이 또한 포인트네요. 내가 그 건물을 쓸 수 있다면 허용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개사무소는 본인 명의로 소유할 필요가 없겠죠. 또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도 없겠죠. 타이밍 계약도 허용되는 거요. 단지 뭘 하면 되죠? 사용 승낙만 얻으면 되는 거요. 사용 승낙으로 족하지 직접 본인 명의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게 확보의 의미였습니다. 첫째는 건축법규에 위반이 안 된다. 적법한 건물일 것. 둘째는 사용권을 확보하면 족하다는 것. 이런 두 가지를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훗날 다시 한 번 더 검토는 될 거거든요. 저러도 있죠, 그러면 이 같은 중개 사무실을 우리가 확보할 때 과연 면적은 어느 정도로 갖춰야 할까요? 몇 평? 최소 면적 있을까요? 없다 했습니다. 내 능력껏 확보하면 되는 거요. 물론 적어도 한 10평 남짓은 필요하겠죠. 집 키놓고 사무실 왔다 갔다 하고 손님 응대할 응접실들 필요하겠죠. 물론 크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무실이 크면 좋은 게 있죠. 우리 중개업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는 직업이다. 맞아요? 경무.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여타 회사원들은 아침 9시에 가서 다시 6시에 딱 퇴근하죠. 우리는요. 8시에 가서 저녁 8시. 옆집 가게가 12시까지 오픈한다. 나도 해야겠죠. 하루 온종일. 참 길 겁니다. 그럼 공간 활용 잘해야겠죠. 그래서 옛날에 본 거 있잖아요. 사무실 있고 한켠에 또 뭡니까? 별도 공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묘하죠. 그죠? 친목 도모의 장소도 써 있을 거고 낮잠 잘 수도 있고, 그죠? 좋은 용도로 쓰십시오. 이것 괜히 잘못 쓰다가 옆에서 신고 들어옵니다. 이 집에서 하우스 개최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밥벌이 정도는 괜찮죠. 밥 내기 정도는. 딴 건 하지 마시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것. 우리 중개 실무할 때 쓸 좋아요. 우리가 계약 단계에서 옆에 쓸데없는 자들이 막 끼어듭니다. 안 그럴까요? 10억대 토지 팔 때 매도인 측에서 혼자 올까요? 옆에 친구 하나 데리고 오죠. 매수인 쪽은 사돈 팔촌도 같이 오는 게 있더라고요. 옆에서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훈수 들었는데 그게 어때요? 적당한 훈수가 아니겠죠? 헛소문들을 막 각 잡고 말하니까 귀가 얇잖아요. 쏠깃하죠? 마음이 흔들리죠? 계약이 어때요? 무사히 종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요 사람들 싹 빼버리고 별도 공간에 딱 앉아서 테이블에서 분위기 좋게 한번 해보십시오. 빨리 끝나겠죠. 이것도 나중에 중개 실무 기법으로 나누는데 시험관 별 관계가 없다. 그냥 본인 취향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들의 문제는 크게 검토할 게 없습니다. 지금 자기결단사들이 요 정도 미리 갖추면 등록은 오케이다. 이렇게 간략히 보면 돼요. 자, 물론 건축법 등에 위반 없다. 이미 봤어요. 적법 건물일 것. 요도 사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중개 사무실은 아무런 상가에 모두 설치가 될 것인가? 그럴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건축법 배울 때 나옵니다. 각종 건물은 용도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 사무실은 봤더니 대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업무시설도 허용될 수 있는데 주로 어디에? 제2종 근생에 속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얻을 사무소가 목도 참 좋습니다. 근데 대장동 때 봤더니 용도가 이게 아니에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미리 용도 변경해야 돼요. 이해되죠, 이거?
건축법상의 적법성을 따지니까 이것도 함께 보는 거예요. 적어도 중개사무실은 자, 용도의 적합성, 제2종 근생설의 속함이 일반적이더라. 제1종 근생설 등은 어떻게 보면 안 될 수다 그 얘기요. 미리 용도 변경을 거친 후에 해야만이 등록이 수리가 될 겁니다. 자, 용도도 한번 참조해 보시고. 자, 여기서 개인들은 크게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법인이에요. 법인 자체의 등록 기준은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회사 형태로 오픈할 때는 뭔가 추가적 사항이 나올 겁니다. 뭐 실무교육 이수해야 한다. 이것 같은 얘기요. 사무실 확보해야 한다. 이거 차이가 없겠죠. 근데 새로운 사항이 언급될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교재 보면 일단 오른쪽 칸에 보입니다. 자, 1번.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가 필요하죠? 5천만 원 이상의 회사일 것. 자, 요 문구가 굉장히 문제 나올 때 함정투성이에요. 그럴싸하게 표현합니다.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를 5천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첫째, 자, 우선 단서를 봐보죠. 그러면 모든 협동조합은 등록이 가능하다? 그게 아니었다. 봤더니 뭐가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린 자,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 세세 내용들은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단서만큼은 철두철미 눈에 익혀둬야 합니다. 자, 이 사람 왜 제외했을까요? 사회적 협동조합. 주로 어떤 걸까요, 이것? 자,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서 또는 저기 소외계층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취약층들이 많죠. 이런 그들 위해서 복지 등 사업을 한다. 그럼 뭘 느낍니까? 주민의 복리 증진 또는 서민들의 의료 등 지원 등 다 그 성격이 뭘까요?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겠죠?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요. 우린 알아요. 부동산 중개업은 그 본질이 중개업은 무엇을 업이라 말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돈 받고 일하는 것이 중개업이죠. 영리업이 본질인 거요. 근데 이들은 비영리 사업체이죠. 그러니까 등록할 리가 만무하다 그 얘기요. 그래서 일단 이 단서 먼저 유의하시고,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한 이 협동조합은 지역 농협 등은 절대 아니다. 농협이니 수협이니 축협이니 이들은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탄생되는 조합들이에요. 근데 농업협동조합 기본법이 지금은 일반법으로 탄생했습니다. 그 법에서 만든 법인들이지 농협 등은 다른 거예요. 특수한 법인들이건 제외시킨다. 빼시면 돼요. 다음에 상법상 회사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 우리가 상법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회사 종류만 살짝 보면 돼요. 크게 몇 가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이죠. 예, 주주들이 회사의 소유자들이죠. 반면에 운영자는 누가 합니까? 대표자, 이사, 감사. 주식회사의 포인트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출자한 각 주주들은 회사의 책임 다 지는 거 아니죠? 내가 출자한 주식만큼 책임질 뿐인 거죠. 회사 부도났다. 주식 포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별도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한정되어 있죠. 유한적인 회사요. 책임의 유한성. 자,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유한 회사가 있네요. 그죠? 유한 회사. 유한 책임을 질 뿐이더라. 뭐 그 얘기예요, 쉽게. 뭐 참조로 우리 국내는 거의 대개 회사가 뭐죠? 주식 회사죠. 90%가 넘습니다. 근데 겁먹들어 그래요. 이제 실제 유럽 쪽 가면은 유한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중소기업들은 이게 더 적합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개미 떼처럼 붙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이권 다툼이 있겠죠? 그럼 각종의 부정 등을 막기 위해서 훗날 그 회사가 어찌 이랬고 수입이 없다고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외부에다 공개하죠. 그만큼 어때요? 업무가 어때요? 외부의 감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한회사는요, 그게 없어요.
소규모 회사는 좀 더 업무를 신속히 할 필요 있죠. 그 구성원들도 어때요? 좀 더 친밀한 관계겠죠. 그러니까 외부에 그 비용 등등 뭐 수익 등 공개 안 합니다. 기업가로서는 어때요? 이게 더 유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뭘 떠올립니까? 옥시코리아. 얘들이 맨 처음 가스키 사건요. 처음에 한국에서 일할 때 어땠을까요? 주식회사 형태로 일했습니다. 사고 터졌죠. 책임 발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은 유한 책임을 뿐더러 외부에 재무제표 등도 공시 안 하니까. 외부의 감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터지니까 싹 폐업해버리고 옷을 싹 갈아입었습니다. 어떤 놈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주로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책임 피하려고. 빨리 법적 조치를 좀 취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봐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게 있어요. 유한 책임 회사. 좀 더 소규모겠죠, 이거는요. 뭐 책임 말 자체요. 유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됐더라. 그 업무 집행자들이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범인 거 이삭은 누구든 간에 그들이 한다 그거요. 자, 그냥 명칭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합자 회사가 있고 한명 회사가 있습니다. 한 명 주의할 점. 2명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것이 한명 회사입니다. 주로 이것은 뭐 각종 동업자 관계, 특히 농업 등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무한 책임, 회사 채무를 전적으로 다 집니다. 회사가 빚졌을 땐 회사의 자산이 있겠죠? 그 이외에 내 자산도 함께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책임이 좀 강하겠죠. 그다음에 합자는 짬뽕이죠. 유한 책임사원과 무한 책임사원이 짬뽕된 형태가 합자 회사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가끔 이것도 보입니다. 우리 택시 회사들 중에서 합자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종별만 우리는 아면 되니까 자, 요와 같은 회사들 중 하나이면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주식이건 한 명이건 합자이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흔히 출제하더라고요. 봤더니 법령상 중개법인으로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주식회사여야 한다. 말이 안 맞죠. 상법상 회사에 속한다면 어떤 형태건 종별은 묻지 않잖아요. 이거 맞지?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건. 틀린 거예요. 아, 상법상 회사이면 족하지. 절대 회사의 종별은 강제하지 않는다. 또 한편 그 설립 시에 자본금이 얼마 필요했어요, 지금? 5천만 원 이상이죠. 참 이것도 빨리 삭제해야 돼요. 이미 상법은 회사의 최소 자본금 삭제하고 없습니다. 근데 유독 중개사법은 이걸 남겨놨어요. 할 수 없죠. 기본 내 기단타라도 암기해 두시고 회사 설립할 때 통장 잔고의 얼마가 5천이 확인되겠죠. 잔고 증명이 될 때 그때 수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자본금이 얼마 필요하더라? 5천만 원 이상. 비록 짧은 문장인데 풀어 해주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만 봐두면 돼요. 나머지 이것 내용 파악은 시험관 관계가 없다. 상식이에요. 자, 1번 지문 일단 강조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법인은 법제 14조의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14조의 업무에 한해서만. 뭘 말하죠, 이건? 아, 법인이 일할 업종은 제한되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이른바 법제 14조에 법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한다. 목적의 제한이 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개업을 필두로 해서 6가지 업종들이 허용되어 있어요. 자, 요 사항은 다음 시간 때 철저하게 정리 암기하셔야 돼요. 법인은 중개업 할 수 있죠. 이게 기본업이니까. 그 이외에도 이른바 경업할 것이 몇 개 있더라? 6개 있더라. 그럼 여기로 이것 이외의 기타 업종들은 손대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암기할 사항입니다. 법률까지 서서히 암기할 게 보이네요. 어째요? 할 수 없어요.
비록 중개사법은 실제법 성질을 갖지만 절차법 성질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절차 부분들은 이론이 있습니까? 뭐 민법처럼 이해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암기해야 살아요. 암기만이 살 길이다. 이게 공부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거죠. 암기치 않더라?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간략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것도 특이한 질문이죠. 자, 법인의 업무를 총괄할 자, 대표자는 뭐가 있어야 한다? 중개사증을 갖춰야겠죠. 중개사여야 한다. 한편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들 있죠. 이때 사원을 일단 주목하시고요. 요 사원들은 우리가 아는 회사의 평사원이 아니죠. 회사의 임원과 동급인 사람들인데 그 앞에 단서가 있을 겁니다. 한명합자 회사의 어떤 사원?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회사 채무에 대해서 100% 책임 다지는 자, 이들이죠. 한명합자 회사의 사원들은 오로지 누구를 말한다?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한다. 즉, 유한 책임 사원들은 여기서 언급될 리가 없다 그 얘기요. 혹시 무한 책임 사원에 한했다. 그 단서 부분도 강조하시고요. 그러면 이때 대표자를 제외한 요 임사원들은 역시 자격을 확보하는데 모두가 갖출 필요가 없다 했죠. 몇 명이 갖춰야 한다? 3분의 1 이상이. 이상 이하 이미 우리가 파악한 바 했죠. 그럼 봐보죠. 자, 대표자를 뺀 나머지 임사원 봤더니 총수가 3명이 있더라. 그럼 자격자 몇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1명 필요하면 되겠죠. 대표 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임사원이 가령 6명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3분의 1 나오면 되겠죠? 2명 이상은 필요하겠죠. 7명일 때는요. 3명. 그죠? 전 이거 바로 안 나와요. 산수가 안 되어서. 나누면 돼요. 3분의 1 이상은 필히 누가 증을 갖춘 자가 가입해야 한다.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 이건 특이한 소재니까 굳이 암기 안 해도 비록 모두 시험 문제 풀릴 거예요. 자주 봐서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될 때 훗날 별도로 그냥 암기하는 것이고요. 암기량은 가급적이면 축소하면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주의점을 강조했는데 훗날 공부할 때 누누이 계속 반복할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개인과 법인의 등록 요건 박스를 좀 강조해 두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나가겠습니다.